비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비겁은 일간이죠.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갑목 입장에서 갑은 비견이고, 을은 겁재입니다. 여긴 비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갑목 입장에서 이건 일간이에요. 나예요. 그런데 이제 임계수는 인성이고 경신은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인. 그리고 나의 표현력 식상은 병정의 식상이고, 이 식상의 일한 결과물은 이제 무기토다. 무기토는 다시 이제 관을 생하고, 그래서 관인 상생하면서 식상생재로 이렇게 도는다. 사주는 크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식상생재형과 관인상생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꼴통, 아짐, 머슴, 명분, 평등, 꼰대. 자기 심존이가 자기 고집이 강하죠. 태강하죠. 아집 있죠. 힘줘서 머슴 같은 거예요. 자기가 태강하니까 자기 명분 따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니나 나나 다 똑같아. 대면이야. 비겁이라. 그러니까 평등이고, 자기가 그 비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확 막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꼰대. 심 좋다고 무모함. 원대함, 폼만 커요. 여기서 이제 거부 영웅이 나오네요. 거부 영웅. 이건 좀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거부는 비겁이 맞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궁겁쟁제라고 얘기하는데, 궁겁쟁제도 사주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정말 궁겁쟁제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건 봐야 돼요. 다 궁겁쟁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강시작이 있으면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강신약으로 앙이다로 제가 다 해봤거든요. 거부. 이 경우는 이제 봐야 돼요. 간복이 있어요. 그냥 그냥 갑이라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갑인이고 여기도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고 사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견 겁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식상을 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룹들이 다들 일을 한다. 같이. 그래서 큰 일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격회장님이라지 이렇게 그룹이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인데, 이것은 이제 궁겁쟁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축도 될 수 있겠고, 진도 될 수 있겠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오가 아니고 여기를 심지어는 인이라고도 해보자고요.
극단적으로. 자,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취하러 가나요? 식상생을 해서 식상생제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생을 하는 거예요. 생해서 죄를 가는 거예요. 죄 아다가다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크게 꾸며서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 벌 거 여러 명이 하냐 그러면 100억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주 구조를 봐야 된다, 거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부를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 식상짓을 했으니 혼자서 일한 것하고 2명 일하고 3명 일하고 사주에서 일간이 갑이 있다. 그럼 나 한 명이잖아요? 옆에 갑이 있다? 이건 한 명이 아니에요. 많다예요, 많다. 2명이 아니고 많다예요, 많다. 일간 같은 사람이 그냥 우리가 설명할 때 내가 있죠, 상대가 있죠라고 얘기하는데 상대가 많다예요, 많다. 그거예요. 자, 근데 거부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겁에서 이것은 이제 관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비겁에서 영웅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관이 이제 연월일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첫째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둘째, 셋째 경무의 수를 따져보요. 관이 이쪽에가 있다. 양쪽에가 있다. 이런 경우겠죠. 1번. 2번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번은 내가 직장을 젊었을 때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관을 세운다. 독립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인성이 이제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인성이. 근데 이제 인성이 이제 없는, 여기가 일시고 인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는, 이제 일시에 있는 인성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월지가 합의돼야 되겠죠. 동업이니까. 그렇게 이제 동업의 형태로 간다 할지, 그 사람을 그린다 할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일시가 관인이 있어야지 자기가 완벽한, 자기가 독립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 있죠. 여기는 없고, 여기, 연월에는 없고, 여기가 연월이고, 여기가 일시예요. 여기는 일시예요. 여기 일시가 있다. 이것은 나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독립할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을 꾸리는 사람이고, 여기가 관이 돼 있다. 그럼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운기가 돼가지고 대운에서 우리 관운이 아주 정갈하게 쫙 들어와가지고 20년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나 독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냐 그러면 하세요가 되는데, 그런 경우 아닌데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요렇게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연월에 이제 연월에 비겁이 있고 내가 일시에서 관을 찾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월에 비겁이 있는, 그럼 연월에 비겁들이 불기업이 왕창 있다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비겁 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관을 찾어요. 근데 이 비겁들이 전부 다 식신생제로 뭐 흐른다. 이거에 치르든 어디로 흐르니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관을 찾는데 내가 대장인 거예요. 이 연월 일시에서 관을 찾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왜?
내가 관 찾는데, 내가 총 들고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파워가 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명이서 일을 해가지고 같이 벌어먹고 산다. 근데 내가 회장이다. 회장님 사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1억 벌 거 개고생해서 두 명이서는 뭐 10억을 벌고 세 명이서 100억 벌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 했지만은 한 명은 1억이다 했지만 한 명 1억은 한 명 이겼죠, 자기. 근데 둘, 셋 가면서는 많다. 이라기죠, 많다. 삼성이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재용. 자기 가족끼리 자기가 일했으면 이거 500조 국가 1년 예산입니다. 그 만들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여기가 재가 있어요. 여기도 재가 있어요. 그럼 얘의 재의 크기는 프랙탈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여기는 국가자리, 회자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식자리. 이쪽이 훨씬 크겠죠. 여기가 이 재가 똑같은 글씨라도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일간이 경금 입장에서 이 재가 간목이라고 쳐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간목이 있다고 치면은요. 이 재는 이 간목자리는 1억짜리냐 그러면은 이건 100억짜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오래가 있는 재는 크다 이거예요. 뭐 이거 1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크다 이거예요. 똑같은 재로 보지 마세요. 예,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좀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재가 아니고 이제 관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관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관이 있고 여기도 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 여기는 큰 관이겠죠. 여기는 똑같은 얘기겠죠. 이 크기 사이즈라면은 자 그런데 능력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능력. 여기 관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핵무기 갖고 있어. 여기서도 핵무기 갖고 있어. 둘 다. 그러면 여기가 핵무기가 이거예요. 미국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미국이면은 이제 뭐 핵무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파키스탄이 인정 안 하지만 그래도 인정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파키스탄 개수하고 미국 개수하고는 어디가 많아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역학 관계 때문에 인도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막바지의 경우는 핵무기 빵 쏴보면 이게 둘이 전쟁이 되거든요.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어느 것이 크냐는 별개의 문제고, 관을 찼으면 능력치는 어떠냐,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문제예요. 아까 이제 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일간의 성능, 십성의 통로, 심리의 주체가 된다. 그러죠. 나니까 이제 심리의 주체가 되겠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 인성다, 강인, 비겁다. 이것은 적어놓을 별 의미도 없는 글자예요. 옛날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강신약 따지고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사주를 풀고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내가 15년쯤 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나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참고적으로 신왕하다 하면 인성이 많은 것이고 신강하다 하면 비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이 이게 일간이 강하네?
약하네? 좀 힘이 없네? 강하네, 약하네라는 표현보다는, 힘이 좋네, 힘이 있네, 힘이 좀 약하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신강신약이 잘못 빠지냐, 그러면은요, 5년, 10년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사주를 못 풀어요, 잘. 할 말이 없어요. 나는 한 15년 하면서 내가 실력이 없는 것 어쩌니까 모르는데, 신강신약으로는 할 말 없습니다, 별로. 그럼 그걸 가지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물상론으로 가요. 제가 경험한 남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명리를 배웠어요. 안 풀려. 맨 처음에는 한 2, 3년 됐을 때 내가 진짜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제 가면서 좀 너무나, 이거 맞춰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잘 안 풀리니까 내가 배운 것만 해서 육임, 육효, 뭐 주역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기문, 육임이 제일 역사 어려워요. 이거 한참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주역, 주역은 이제 또 기본 베이스고 모든 학문들의 기본 풍수, 풍수를 또 몇 년을 배웠어요. 우리 집안 그 산소랄지 또 내가 아는 분 뭐 산소 몇 분들 그 비문까지 내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제 풍수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 산소 내가 직접 자리에서 하고 또 내 지인들도 산소 직접 해서 또 하고 이제 그것은 남았네요. 그럼 이제 풍수는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풍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침, 한의 일종. 동양호술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랄 맞았지.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명. 장명은 이제 진즉 배웠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배웠냐. 그거 진짜 궁금해. 우리는 식신제사량이라, 뭐 목표를 세우면 그냥 해. 끝없이 노력해서. 이분들 한 1년쯤 따라다녔어요. 집사람은 나가 밥으로 패주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뭐 이렇게 무당이고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배운다 어쩐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절에는 이제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큰 스님의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또 이제 절에를 큰 스님 대단하셔요. 내가 이제 어차피 내 운기가 그러니까 너가 절에 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러신 거예요.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니고 나를 살려준 거죠. 우리 큰 스님이. 그래갖고 이제 절에서 상담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한 2년 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명리하고 뭐 어쩌고. 근데 결국에 사서는 다시 명리, 그리고 장명을 해야 돼요, 장명은. 근데 장명도 또 재밌어요. 옛날에 같이 사주를, 명리를 배웠던 분들 중에서 명리를 해가지고 안 풀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장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니 사주를 풀지 알아야지 장명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이 다 이제 장명까지 갔냐고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것은 이제 장명을 할 줄 아냐 모르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주를 완벽하니 풀고 나서 장명을 해야 됩니다. 장명을 하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 인생이 항상 그 표차를 차고 다닐 거 아닙니까? 사주가 안 풀리면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명을 하신 분들이 다들 사주를 10,000% 풀 줄 아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는 나이 드신 한 분들 사주가 안 풀리니까 장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명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장명 기본적인 이름만 알면요. 저 그때 옛날에 장명 초창기에는 책 펴놓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막 해서 했는데 지금 컴퓨터 시대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무슨 성씨에 생각한 거 다다다닥 해서 쫙 하냐 그러면요. 1분, 2분이면
바로 나오니까 그 생각하는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 생각하는데 뭐 3분 그렇게 탁 끼워 맞추는데 뭐 5분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좀 조화가 안 맞네 해가지고 근데 5분이면 다 지워버려요. 일반적으로 그 이름은 3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주역까지 쾌상까지 넣어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이름 지켜요. 근데 그때 했던 분들이 이렇게 장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사주. 지금은 그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내가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이러고 결국에 와서 나는 지금 그래서 결국에 와서 명리로 가는 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먼 길로 가는데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못 배우고 이것은 결국에 와서 명리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명리는 그 사람의 이생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아까 모든 한문들 얘기한 것은 딱 그 순간에 점을 보는 거예요. 점학이에요. 점학이. 아까 이거 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리를 배우는 것은 그 순간의 기운도 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점이랑 명리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점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명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운 좋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 된다 하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떨어지도 안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기운 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것이 명리예요. 명리는 뭐 맞춘다 안 맞춘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나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맞춘다 안 맞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맞춘다 안 맞춘다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말 속에는 맞춘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맞추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춘다가 들어가고 맞춘다는 얘기 속에 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음양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 뜻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초학생들께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공부도 안 됩니다. 흐름을 그냥 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착한 시간만 보여요. 재관의 영역을 재관의 영역, 확보 목적, 타인과 경쟁까지 일관 움직이는 식상활동. 재관의 확보의 목적은 타인과 경쟁을 가지고 일관. 아까 제가 식상으로 해서 식상 활동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한다. 이거 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인성을 통해 재관으로 가는 방법, 관인상생, 재생관, 재극인. 인성을 통해서 관인상생은 했잖아요. 재생관도 아시잖아요. 재극인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늘 여기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말고 식상을 통해 재관으로 가는 방법. 식상생재. 이렇잖아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나는 인풋인 관인상생형의 사주. 하나는 식상생재의 길, 식상생재. 이 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인간에게는. 이것은 명예와 어떤 그런 것이고, 이것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돈 번 것이 장땡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늘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라는 게. 관인상생, 재생관, 재극인 했죠. 식상을 통해 재관으로 가는 방법, 식상생재. 이거 쉬운 것이고, 관인상, 재생관. 재극인 같은 게 또, 재극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재극인이 편재를 재극인하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편재가 편인이죠. 편재가 편인을 극이나. 편인의 그 외로움을 현실로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현실에 눈을 뜨고 이게 편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인이 있고 이제 재극인이죠. 정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개 타고 말장수한다고 그럴까? 아무튼 선비가 개 타고 말장수하다가 말 팔아가고 고춧가루 장사하다가 고춧가루가 다 바람이 날려가면 꼴이에요. 선비가 가수고 개고기 파는 거예요, 이게. 잔머리. 이게 제극인 상황이 됐을 때 사기를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관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목을 쟤는 이제 무토라 그러면은 인성은 이제 정제잖아요. 무기압 해버렸네. 돈에 팍 빠져버렸어요. 그겠어요. 이 상황을 갖고 제극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 인성으로 가지만 식상을 통해서 재관으로 강구하는 방법, 식상 폐인, 교육, 식상 경관살, 해결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식상 폐인. 식상 폐인이라는 것은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신이라는 상관이 이거 인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인성이 식상을 이제 자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성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서 식상이 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식신이 있고 편인이 있어요. 요렇게 하냐 그러면은 편인 도식이에요. 그래서 식신의 활동을 저해시키는 것이고, 편인이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편인의 이 깊은 심오한 그 철학도 있지만은 편인의 고민하고 했던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상관이 날뛰는 것을 제어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상관이 날뛰는 것은 좀 잦아들겠죠. 근데 이것은 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머리 써서 상관을 이용해 가지고 상관이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상관이 이제 상관하면 여기서 이제 상관이 이제 관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전부 다 극관계예요. 간목이 상관을 치잖아요. 무토를 치고 무토가 또 관을 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임수가 되잖아요. 이제 임수분도 이제 편관이라 편관이랑 구분 안 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제 정관이라면 개수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개수를 이제 일반은 이제 병화 이렇게 하나 치면은 이게 여기 식신이 이제 토가 아니고 예? 식신 여기가 이제 재가 이제 뭐 경금이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편인이 식신이 여기 식신 적어놨네. 잘못 적었어 이게. 편인이 상관을 갑자기 냅둬버리고 편인이 상관을 착 그겠어요. 상관이 건너뛰어서 정관을 그겠어요. 이 경우 하나의 경우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제 병화가 있는데 편인이 자 그런데 이제 정인이 있어요. 정인은 이제 을목이죠. 을목이 상관을 그겠어요. 그럼 여기부터 상관 폐인이라고 그러죠. 선호공이 삼장법사한테 정인이니까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라고 자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해서 이 정관을 그가잖아요. 그럼 상관이 원래 정관을 싹 썰어서 없애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정관을 적정하니 정인의 제어에 의해서 정인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실력과 제어로 인해서 실력을 갖춘 상관이 정관을 그가는 것은 정관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뭐디야? 상관패인 교육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식신견관살 상관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상관이 간목 있고 간목의 정화가 상관이에요. 그러면은 인성이 이제 개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인이고 이건 상관이잖아요. 나의 상관을 국가에서 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일간이니까. 내가 말빨만 좋지 짱구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이쪽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말빨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변호사, 애널리스트 사회 그 운동가 같은 이 말빨로 정인이 실력을 가지고 상관짓을 하는 것이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이제 식신 이제 이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식신은 무토죠. 임수가 관이에요. 편관이에요. 편관. 살이잖아. 살 편관인데 나의 식신엔 이건 연이죠. 여기고 이쪽에는 연월이고 이건 일시고 연월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실력으로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 내가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개수다가 하면은, 이것보다 식신 정관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빠져서 기술을, 정관을 발전시키고 서로 발전시키는 상황이 가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아까 상관은 말빨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칼이 있는 거야, 한 칼.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예요. 편관을 잡아버리잖아요. 칼로 착! 한 방에. 딱!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편관을 가지고 있달지 정관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수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쪽에 이제, 식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를 치잖아요. 나를.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쪽이 어느 구조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왕따가 되느냐, 내가 진짜 실력을 바르냐, 내가 그러니까 쌈박이 되느냐, 정말로 카리스마 있는 실력가가 돼서 해결사가 되느냐, 이 끝발 차이입니다. 그랬죠? 식상과 이성 없이 일간만이 재간으로 관한 방법, 결과만, 머리 써서 팔짱긴, 돈번, 중개인, 이 얘기 뭐냐면은, 간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 제가 있어. 인성이야. 근데 중간에 빠진 게 뭐예요? 중간에 빠진 것이 화죠. 화는 여기도 식상이죠. 병죠. 식상은 자기의 행위잖아요. 행위. 표현이고. 근데 이거에 없어. 여기 싹 빠졌어. 그러면은 머리 써서 결과만. 됐고 결과만. 됐고 결과만 이거예요, 이게. 이 머리 써서 이제 중개,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자리 장사를 해야 돼, 자리 장사. 자기가
식상 행위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쉽게 해서 문서잖아요. 일종의 자리가 결과치가, 그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좀 더 크게 보면 그것도 또 그 인성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 장사를 하는 거. 팔짱 끼고, 뭐냐면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시크하게, 마담 주인이, 팔짱 끼고, 커피숍, 카페, 장사하는 거. 자기는 사실 자리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업. 세 받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백수가 되겠죠, 백수. 과정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결과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지 그 결과를 취하고 있는데 실력이 없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인성 있는 사람은 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일가는 나를 대표, 일지는 나의 몸, 월지는 나의 가정, 사회, 환경, 승편으로 본다.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비겁은 간 또는 식상을 다스려야 그릇이 크다. 아까 이제 관의 위치에 따라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다 됐어요. 비견론. 비견은 자기가 갑이면은 가. 플러스. 자기가 을이면 을. 마이너스. 이거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비견은 일간과 오행과 공함이 배합이 안 된 것. 안 된 것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정복이 난다겠는데 안 된 것이니까는 플러스 이런 식이라 마이너스 이런 식이란 얘기죠. 오행이 같은 거, 형제 자매. 일관과 음행이 같다. 동병, 동무, 동지, 동업자. 지지로서는 걸록으로 의미하며 12운선 개념으로 걸록. 지지로서 걸록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인, 갑. 이거예요. 병, 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화의 근기의 주체성이다. 고란살. 이 살 이렇게 고란살 적어졌는데 고란살 이런 거, 살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논리만 알면 그냥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육식업자 외우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유가 운동을 잘한다. 588이다. 그랬죠. 힘 세니까 등보도 588이고 옛날에 588 꽤나 다녔나 보죠. 그리고 병호 얘기했잖아요. 병호. 이게 동지가 같잖아요. 이 지지 자리는 부부궁인데 남자는 이 부부 자리에 정지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고 친구가 있잖아. 친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남자 친구가 뺏어가 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자기 남편이나 자기나 대면이야. 그러니까 고란살이죠. 혼자 사는 거. 근데 여기 이제 고란살 보면서 이제 갑일간이 있어요. 갑일간이 있는데 여기가 인이다 치고 이제 이게 지지도 걸록 얘기하니까 여기가 또 묘가 있다 쳐보자고요. 여기는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을이겠네. 을이 있다 쳐보자고요. 이게 겁재인데 아무튼 같으니까. 그러면은 겁재지만은 자기도 잘나고 힘 좋은 여자 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해석을 하면 여가 이제 연인할지 월이랄지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일간으로 해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내가 구분을 항상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이 들어온다 하면 여기 정관하니까 유금이죠. 묘유충 묘인유 원진하고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기 관이잖아요. 관. 근데 나한테 오기 전에 이 년들이 다 가져가 보네. 그러니까 이 여자라면 신랑은
신랑은 다른 여자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또 들어왔는데, 아참도 다른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금이 들어왔다가 하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아우, 이 앞에서 인연이 이쁜 척 하면서 피체가 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 있고 추진력, 뚝심인데 힘이 좀 고집이 된다. 자기 이름 두루미 몹시 처리를 한다. 그 아는 얘기고, 나를 알고 준비하니 상대를 제대로 파악 안 한다. 겁재나 파악, 눈치 보면 파악한다. 여기 같이 설명해야 자립 능력, 기본 능력은 타고났다. 정품 하드웨어. 이 사람 이제 비견은 내가 비견 설명하는 거예요. 비견은 어찌 보면 순위를 한 거예요. 순위를. 비견은 순위를 한 거인데, 이제 A가 있고 A가 있어요. 그럼 똑같죠, 둘이. 이 사람들은 A라는 일을 잘해. 둘 다. 근데 이 B 있죠? B는 이거 이제 갑을이라고 치고요, 그냥. 이게 그러면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인데 이 사람들은 B라는 일을 잘해. 나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 식상으로 딱 그 힘을 몰아가느냐. 이것들이 같이 제로 확 달려가느냐. 내가 이 비급을 제압을 하느냐. 관을 차고.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형태가.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나는 이 일을 잘하고 너는 이 일을 잘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근데 겁재는 자기하고 같이 앉기 때문에 눈치도 보고 파악하고 겁재는 내가 그 도박성이 있다 그랬어요. 도박성이 있는데 그 도박성은 확률에 건 확률에 진짜 도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립 능력, 건강하니까 자립 능력 타고났죠. 정품 하게 돼요. 비견은 막 뽑은 자동차, 순수한 자동차. 겁재는 이놈을 가지고 와서 이 자동차에다가 똑같아요. 똑같은 자동차에다가 터보, 뭐 엔진도 뭣도 달고 뭐 해서 이건 튜닝 자동차. 엄청나게 비견보다 겁재가 더 파워가 있겠죠? 이 파워가 있는 놈을 두드러 잡아야 돼요. 내 재산을 분탈하게 하기 때문에 두드러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약은 관이죠. 편관이면 안방. 그럼 이것도 이제 깡패고 편관도 깡패예요. 깡패들끼리 만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일이나 하자 해서 양인이 이렇게 양인을 이렇게 관이 편관은 양인합사라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 홈런친 거예요. 이제 그건 얘기예요. 이게 공정한 대꾸로 나눠먹기. 비견은 나눠먹기다. 겁재는 뺏어먹기다 이거예요. 성패 균형성 실행 능력이 척도다. 재관으로 가기 위해서 비견과 동업형념론을 판단한 것이 식상생조. 식상생조냐 궁급쟁조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 식상생조는 겁으로 가고 궁급쟁조는 가난하게 가고 이건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거 일시고 이 시시고 여기가 영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궁급쟁조여도 이쪽에가 제가 있으면은 다 같이 뜯어먹고 피죽이나 먹는 것이고 이쪽에가 연애가 제가 있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뜯어먹냐고 나도 가서 연애도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외식이라도 한 번씩 하고 여기가 돈이 그 1억이냐 그러면은 여기는 1억이 아니고 뭐 100억이 아니고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많다. 나눠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구조와 십성들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독당 독립적 성품이 많다. 남녀 불문하고 경쟁자가 많다. 여명의 부를 협조에 못한다. 복을 분산한다.
복을 분산하는 작용이니까 이게 이 군급정제이고 독립적인 성품은 자기가 힘이 좋다 이고 남녀 불문하고 경쟁자가 많다 이것도 군급정제이고 여명에서 불 협조하지 못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되면 니나 나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신적으로 강기 자수성가 성공한다. 투자 투기 어렵고 전문직 봉급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도 구조를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막 삭제해버리고 놔두고 어쩌면 놔두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도 쭉 내가 이렇게 이제 고전도 보고 뭣도 보고 해서 누적되고 온도를 나누는데 왜 놔뒀냐? 놔둔 거 어쩌고 번호가 빠져있고 다시 번호 넣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대로 그냥 문구대로 옛날 책들 봐버리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은 뿅 가버리니까 투자 투기 어렵고 전문직 봉급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비견을 얘기로 여기서 하나로 고착돼버리면은 사주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주 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속에서 이제 좀 느낄 거예요. 유산은 받기 어렵다. 받아도 투자하지 말라. 유산 받았다 하면 어차피 분탈하는 죄니까 부동산에 묻을 거. 이것도 사주를 봐야 된다.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운전 좋았지만 서로 내조하기 어렵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 이게 전부 다 이런 작구들로만 딱딱딱 하냐 그러면 사주 절대 못 풀어요. 이것만 보고는 사주 못 풀어요. 아까 내가 얘기하면서 설명해주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가야지만 사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자수성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어떤 점쟁이한테 가셨는데, 아니면 철학하신 분한테 가셨는데, 너는, 나중에 잘 살 것이다.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하더라. 나 그 말이, 어렸을 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잘 살 거라 하더라. 그까지는 알잖아. 그까지만. 이게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하더라. 그 말이 나 엄청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요즘 사회에서 이 자수성가,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나 개고생 엄청 했거든요. 개고생. 여담이고, 비견이라도 시작한 사주에는 유한약하게, 비견이라도 시작한 사주는 유용한 작용을 한다. 이것도 실경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도 구조론으로 보냐. 그래서 유용한 작용을 하는 확률이 7 내지 80%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비견은 식신을 생도해준다. 같이 일한다 이거예요. 의시에 복이 있다. 관으로 일시에서 비급을 제어해라. 네,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 연월일시 관에서 비급을 일시에서 제어를 해라. 그래야 된다. 비견은 편재를 극하며 재물을 분산하다. 비견을 편관이 극한 비견의 자본력이 약하다. 아까 양인합살 얘기. 간목이 있는데, 비견을 편관이 극하면 비견의 자본력이 약해진다. 편관이 이렇게 싹 극하냐고 요놈이 내 대신 두드러 맞고 있잖아요. 그 힘을 못 쓰죠. 이 얘기예요. 평생 부부 고통이 많다. 아까 얘기했죠. 재현지명이 될 수 있다. 독신으로 사는 세월이 있다. 부친이 없든가 덕이 없다.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색정으로 본 데가 많다. 이제 말하고 참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참 하나님 공표현 같아. 색정으로 고통이 많다. 아니 비견이니까 힘 좋잖아요. 힘. 병강세. 근데 독신으로 사는 세월이 많다. 아까 그런 간지 동체랄지 비견이 있으면 뺏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은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남자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힘 좋으니까 색정으로 번뇌가 많다. 이게 되는 거지. 옥녀가 병강세가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뺏겨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밤에 뭐 바늘로 찔러야지. 바늘로 찔러야지. 고질병이 있거나 신체가 해악하다. 이것은 오행이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요. 육친 덕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굳이 봐야 되고요. 매사에 이제 비견 무예요. 고질병이거나 신체기여 비견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쏠렸으니까 보편적으로 일간이 꼴랑 하나 있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오행이 다치잖아요. 매사에 추진력이 없다. 자기 근기가 없어. 부부 애정 생활에 길하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인 건 난 모르겠어. 그냥 냅둬버려. 비견 길성. 형제가 수족과 같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도 형제가 수족과 같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일반적으로 보편적 책에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형제가 수족과 같이 나에게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사주 구조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비견이 움직이는가. 동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많다. 이것도 길성 작용할 때 그런다 이거예요. 길성 작용할 때. 이건 좋은 작용할 때, 나쁜 작용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형제가 나를 왼수같이 한다라는 나쁜 작용이 있어. 근데 좋은 작용만 여기다 얘기했단 거예요. 동업으로 인해서 식상 생재로 가고 월지 합의돼 있을 때 이거 조건이 있어야 돼. 신고로도 도움을 받는다. 좋았을 때는 이런다 이거야. 나빴을 때는 형제 동료는 고통이 많이 따라 육신에 계사상이 다툼이 있고 부부지간에 저정이 따라 부친과 정이 없고 부부 이별 생별한다. 자 보자고요. 이 부분들을 자 비견이 있는데 좋은 말 안 좋은 말 다 같이 있네 여기가.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때는 이 사주를 어떻게 풀라고 있어. 근데 한 말은 형제가 수족같이 나오면 도움을 준다 그러네. 한나는 형제가 고통을 준다겠네. 전혀 반대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음대되고 양도되고 음도되고 양도되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음양 크게 봤을 때 음양으로 크게 봤을 때 형제가 나한테 도움 주고 안 도움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큰 음양적인 얘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도움 주고 안 되고 이것은 사주를 알아야지. 사주를 보고 이 형제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도움이 된가 안 된가. 갑이 있고 여기가 개가 있고 여기가 임이 있다 이거예요. 형제죠. 형제라 치고 부부 형제 자리니까. 근데 이것이 정인이잖아요. 정모의 사랑을 자기 언니가 다 받아가 보네. 근데 나는 뭐요? 편인을 갖고 있어. 나는 이 반쪽 자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 언니가 얄미운 거죠. 여기서 이것이 전형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엄마가 옷을 사가지고 이거 다 입고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동생한테. 여자들끼리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냥 여름에 그 깨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래갖고 깨먹고 자고 있나갖고 학교 가자 막 밥 먹고 깨먹고 다닌 거야. 그냥 하자 하니까 책가방 두고 학교까지 갔다니까요? 3, 4학년 때가 그랬던가?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나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 이제 치고이라. 내가 깨먹고 있는 사실을. 하고 수업한다고 선생님이 등짝을 때 그때 깜짝 놀래갖고 내가 깨먹고 왔다니까. 난도 형이 두 분 계신데 나는 이렇게 내려와 옷이.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잘못한 것이지, 나에게. 형은 깨끗하니까 차 깨끗하게 사주잖아요. 잘 입어라, 동생들 입을 거니까. 이게 딱 입을 거니까. 야, 막내 입을 거니까 너 잘 입어라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왔어. 그럼 옷이 약간 헌옷이 됐겠죠? 나한테 하는 말 딱 그거야. 너는 마음대로 입어라. 이? 그리고 어머님이 내가 옷을 망치고 오든 떨치고 오든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지금도 똑같아. 양복 사냐 그러면 3mm 못 가요. 3mm. 조심해서 입는다가 하면 오히려 딱 찢어버려요. 그거 이제 얘기고. 자, 그러니까 그 형제간 얘기하다가 진짜 도움이 된가 안 된가 그 얘기하다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블로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교재는 다 나와 있는데 블로그 교재를 쭉 보고 다 그대로만 이 일을 해보면은 좀